무서운 얘기 할 건 없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저보고 넷플에 아워파더 언니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봤거든요. 여러분 아워파더 보셨어요? 한국어 제목은 뭐 우리의 아버지인가? 미국에서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자식이 94명인 남자의 이야기. 딸 아들이 94명이야. 근데 그 자식들이 30 몇 년 살 동안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줄 몰랐어.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이 밝혀졌냐면요. 미국에, 한국도 지금 뭐 유전자 검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한창 붐이었어요. 23andMe라고 지금 뭐 여러 가지 23andMe 아니어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죠. 유전자 검사하는, 자가 키트로 유전자를 검사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제 채널에도 3년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가 유전자 검사로 30 몇 년 만에 자기의 하프 언니를 찾은 제 친구 이야기? 그때 그 친구가 자기도 그냥 궁금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그 23andMe 기능 중에 뭐냐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나의 혈통, 뭐 스웨덴 사람이 몇 퍼센트, 뭐 독일인이 몇 퍼센트, 뭐 이런 혈통 같은 게 나오고, 또 추가적인 서비스가 뭐냐면, 내가 동의를 한다면 이 23andMe로 DNA 검사를 한 사람 중에 나와 친척이 있는지, 얼마나 가까운지, 그게 상당히 디테일해요. 이 사람은 나의 친동생이다, 엄마다, 아빠다, 사촌이다, 이런 것까지 쫙 나와요. 그 패밀리 트리라고 해서 족보처럼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죠. 근데 제 친구가 처음 보는 사람이 90 몇 퍼센트 일치로 당신과 이복 언니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내 친구는 뭐야, 나는 이복 언니 없는데? 이제 막 시작한 서비스라서 약간 불일치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궁금하니까 그 이름을 페이스북에 검색을 해본 거야. 근데 쭉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눈에 알아봤대. 왜냐면 그 친구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얼굴이. 친구가 그 사람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야. 너 누구야? 나 23andMe 검사했는데 네가 언니라고 뜨더라. 그 사람이 이제 답장이 왔는데, 나는 내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내가 누군지 몰라서 23andMe라는 유전자 검사가 있다길래 내 혈통을 보려고 자기 신청을 한 거래요. 근데 아빠랑 똑 닮은 거지.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말한 거지. 근데 그 정도로 매치되는 게 굉장히 정확해요. 2014년에 자코바라는 여성이 23andMe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2014년이면 그때도 이제 23andMe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였을 거예요. 왜 이걸 검사를 했냐? 혹시 나한테 형제자매가 있을까 싶어서. 왜냐면 자코바는 외동이었거든. 우리 엄마는 정자 기증을 받아서 나를 가졌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기증자의 정자가 최대 3번까지 기증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세상 어딘가에 그러면 최소한 2명은 형제자매가 내가 있지 않을까. 어머, 나도 지코바 생각했는데 어머, 한국인들 똑같나 봐. 자코바 이름 얘기 듣는 순간 지코바에 밥 비벼 먹는 생각했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어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만 쓰레기 아니구나. 그 23andMe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40km 반경에 7명의 형제자매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7명. 근데 아닌데? 정작 기증은 3번까지 된다고 했는데? 근데 한 달이 지날수록 7명이 8명 되고, 8명이 9명 되고, 9명이 17명 되고, 17명이 18명 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만큼 유전자 검사를 많이 막 붐이 돼가지고 점점 하면 할수록 점점 많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연락을 한 거예요. 하이, 난 너 하프 시스터다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해보니까 딱 하나 공통점이 있는 거야. 다들 1970년도에서 1980년도 사이에 그 도널드 클라인이라는 난임 클리닉에서 다 같은 병원에서 정작 기증을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까지 알려진 바로 그 자코바의 형제 자매가 94명. 그리고 이 아워파더 그 넷플릭스에 나온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8명의 피해자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와, 이거 진짜 미친 정말 더러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닥터 클라인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저명한 의사였어요. 착상 확률 높다고 어디 막 매거진에도 나오고 저널에도 나오고 이 동네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 남편의 정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잘 어려운 여성분들이 이제 오면은 오케이, 남편 데리고 와, 여기 정자 여기다가 저시게 하라고. 남편 정자 그럼 주입시킨다고 해놓고서는 지 정자 뽑아놓은 거 있죠? 그거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남의 아내한테 지 정자 주입시킨 거예요. 멀쩡히 있는 남편 정자 안 쓰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해도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데, 이 자식들은 평생 내 아빠가 우리 아빠인 줄 알았어. 이 아빠는 평생 얘가 내 자식인 줄 알았어. 우리 너 힘들게 가졌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사진도 찍었어. 당신 덕분에 우리가 애가 생겼습니다 해가지고 커플이 임신하고 애 낳았는데 우리 애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닥터 클라인한테 가서 사진 찍었어. 애
아빠 그리고 엄마. 이 아빠 엄마는 자기들 자식인 줄 알았지. 100%. 그 사진 보잖아요. 애랑 그 의사랑 얼굴이 똑같아. 아빠는 여기 있는데 의사하고 그 애 얼굴이 복사 붙여넣기야. 근데 설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나 누가 했겠어요. 그저 기쁜 마음일 뿐이지. 어렵게 자식을 가졌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정자 기증자는 우리 의대생 중에 뭐 인턴 중에 한 명인데 뭐 이 친구는 스코티시 계열, 뭐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 계열 친구다. 그런 혈통까지. 그 의사 본인한테는 스코틀랜드 혈통이 전혀 없어요. 이런 혈통의 친구의 정자다. 이러면서 시술시키고. 제목이 Our Father라고 해서 우리네 아버지들이 겪으셨던 뭐 해프닝 이런 건 줄 알았다고. 인종은 비슷했나요?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또 드리면 거기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던 사람이 뭐랬냐면 나는 항상 궁금했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왜냐면 나는 엄마 아빠 자식이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파란 눈의 금발이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서 파란 눈의 금발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자식이 맞나? 항상 싶었대. 증조 할머니, 중조 부모님 중에 누가 이제 금발에 누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유전자 검사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내 형제 자매가 90 몇 명이라고? 그것도 40km 반경 내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채팅에도 얘기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거는 여러분들 다들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 잡으러 왔네 닥터 클라인. 검사해보니까 그 형제자매들 다 40km 반경 내에 있었잖아요. 다들 스스로 내 아빠가 그 사람일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친구만 있으면 다행이죠. 얘 알고 보니까 내 동생이었네? 내 베프인데 어쩐지 잘 통하더라. 결혼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똑같은 아빠가 있는데 남자 여잔데 우리 뭔가 잘 통하는 것 같아. 얼굴도 비슷해.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린다며. 뭐 아직 그런 경우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말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이 알려진 90 몇 명 이외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혹은 뭐 결혼 안 했더라도 나 중학생 때 나 잠깐 사귀었던 애 걔가 23andme에 내 이복 형제로 뜨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리고 닥터는 어떻게 된 거냐?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왜 그랬다고 설명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추측을 해보면 병원 벽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던 게 있고 심지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한 말이 예레미야 1장 5절인가? 네가 세상 밖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 이런 구절이래요. 근데 이게 뭐 일반적인 그냥 뭐 크리스천이 아니고 퀴버풀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퀴버가 화살통이라는 뜻이고 풀이 말 그대로 그냥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화살통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화살은 자식을 의미하는 약간 이런 다산주의. 그러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신앙이 깊고 일부 엄청 보수파 미국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래요. 여기에다가 약간 인종차별주의 뭐 이런 거 때문에 또 그런 신자들끼리 또 그런 게 또 있대. 뭐 백인들이 뭐 앞으로 뭐 사라질 거라느니 우리의 그 혈통을 지켜내야 된다느니 뭐 백인이 이제 멸종된다고 그런 두려움 뭐 아무튼 뭐 그래. 2016년에도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자기 절대 아니라고. 나는 나의 스스로 내정자를 쓴 적이 없다고 계속 우겼는데 나중에 결국 강제로 DNA 테스트를 당해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정말 안 쓴 게 맞는지. 근데 검사 결과 99.99% 침부 확률로 나온 거예요. 검사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뭐 그래서 징역 받았냐 그랬는데 어처구니 없게도요. 잘못된 정자, 내 고객한테 알려준 것과 다른 정자를 주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대요. 미국은 주로 운영되니까 나라법도 있고 주법도 있잖아요. 근데 나라법은 아직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법은 미국에서 오직 5개 주만이 처벌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인디애나폴리스에는 그런 법이 없어. 그래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 그걸로. 이거는 사기죄 아니냐고. 사기죄. 이 피해자 중에 한 분, 여성분, 엄마예요, 엄마. 리즈 화이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I was raped 15 times and I didn't even know it.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15번 강간을 당했다. 이분은 15번을 주입을 한 거예요. 그 미친 그 의사 새끼 정자를 몇 번 주입했는데 자꾸 수정이 안 되니까 또 하고 해서 15번을 주입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동안에 그 남자의 정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 강간죄 성립이 안 된대요. 피지컬적으로 뭐 받은 게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강간이 아니면 뭐야? 근데 그 뭐 정자는 뭐 그냥 뭐 여기서 그 의사 몸에서 그냥 주사를 쭉 뽑아서 나와요?
그 옆에 칸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15번 그 얘기하신 분이었나? 아무튼 그분이 그러는 거야. 병원에 자기 혼자밖에 없었대. 그때 자기를 불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라고 한 다음에 자기 여기서 기다리게 하고 옆방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입을 했다. 그럼 그동안에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 아,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정자로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지? 이거 프레쉬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옆방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야. 그리고 남자들이 바로 그렇게 사정한 후에 그 여성의 몸에 그 엄청 뭐라 그러지? 섬세하되고 그런데 그게 의학적 기술을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잖아. 94명의 형제자매들이 이 중에 많은 확률로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아니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런 병이 없는데 왜 나는 이런 병이 있지? 알고 보니까 그 도널드 클라인 의사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거야. 유전이었던 거야. 만약에 그 도널드 클라인이 나 정자 기부할래. 나 기증자가 되고 싶어. 라고 정식적으로 신청을 한다면 기부자조차 될 수가 없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탈락. 면역 질환 갖고 있는 사람은 탈락이야. 근데 여기저기 여자들 몸에 주입을 하고 다녔던 거지. 지금 알려진 것만 94명인데 도대체 세상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지금 은퇴했어요. 의사 면허증 자격 정지 당하지도 않았어. 기소된 거는 그 위증한 거 있죠? 정자 썼는데 안 썼다고 거짓말한 거. 이걸로 뭐 벌금 500불? 한국 돈으로 하면 뭐 60만 원? 그거 내고 끝. 당신은 범죄 기록도 없고 심지어 이 사람 사는 인디애나폴리스 동네에 지역 검사가 판사한테 편지도 보냈대. 이 사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이분 좋은 분이라고. 다 이런 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지. 더럽게. 끔찍하죠. 진짜 더 끔찍한 거 얘기해 줄까요? 피해자 중에 한 명은 또 자식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94명의 형제자매가 나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엄마 아빠는 평생을 아니야. 너는 우리 자식이야. 의사 도널드 클라인이라고 있는데 우리 친구야. 오래된 친구. 그 친구가 도와줬어. 그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의사거든. 지 친구 와이프한테도. 너의 아빠 정자로 수정을 시켜준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23andMe 유전자 검사하니까 형제자매가 94명이 나오네? 아빠 혹시 엄마 몰래 94명이랑 근데 거기서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산부인과 의사랑 친하잖아요. 이제 성인이잖아요. 30몇 세인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매해 유방암 검사도 그 선생님한테 받고 산부인과 검진도 그 의사 선생님한테 받은 거야. 우리 엄빠가 인정하는 최고의 선생님이니까.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자기 친부 앞에서 산부인과 검진 받고 싶은 여자 있어요? 그거 알았으면 받으러 갔을까? 더 더러운 건 뭔지 알아요? 이건 넷플릭스 안 나오고 타임즈였는지 뭐 뉴욕타임즈였는지 아무튼 내가 그 기사에서 본 건데 심지어 그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클라인 의사가 진료 보는 담당이 아니었어. 근데 이 친구는 내 친구 딸이니까 내가 직접 보겠네. 내가 직접 진료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의사한테 있었던 거 자기한테 돌려가지고 자기가 직접 검진한 거예요. 자기 딸인 거 알아. 자기가 자기 정자 주입해서 나왔잖아. 자기 친구 몸에서부터. 자코바라는 여성이 그 사람들 막 다 소집을 해요.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자. 닥터 클라인 당신 정자가 아니라고 거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카페에 만나. 총 들고 나오더래. 주머니에 총 차고 누구든지 보이게 총 차고 약간 위협하듯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약간 미팅처럼 이렇게 하는데 한 명씩 물어보더래요. 너는 이름이 뭐고? 무슨 일 하고? 몇 살이고? 뭐 앓고 있는 병은 없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자코바가 하기를 우리 거기서 되게 다 한 명 한 명씩 평가받는 느낌이었다고. 내 자식 1번, 13번, 24번 무슨 일을 하고 오케이. 뭐 의사를 하고 있어? 끝. 진짜 미쳤죠. 환자들한테 동의는커녕 무슨 선택권도 없는 환자들이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난 이게 어떻게 처벌도 안 받고 단 한 달도 감옥에 갈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거는 미친 것 같아. 근데 황당한 건요. 그 넷플릭스 마지막에 자막에 나오는데 이 외에도 44명의 비슷한 사례로 44명의 의사가 자기 정자를 그 환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사례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44명의 의사래요. 근데 처벌할 법은 없어. 이게 미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또 검색을 해보니까 폴란드에서도 있고 뭐 다른 유럽에서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대요. 강간은 당했으면 당한지라도 알지. 심지어 내 남편의 자식인 줄 알고 키우고. 그리고 이 낳아진 자식들은 이거 알게 된 순간부터 인생이 같을 수가 있을까?
내가 알던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었고 내가 알던 나 이탈리안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네? 심지어 무슨 퀴버풀 뭐 이상한 무슨 사이비 같기도 하고 무슨 인종주의적인 그런 산물같이 느껴지는 거잖아. 내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넷플릭스 이야기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무슨 인체 실험의 그 산물같이 느껴진다고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아무튼 이거 넷플릭스에 나오고 막 산부인과 의사들이 매스컴에서만 나와서 얘기하기를 이게 업계에서는 되게 이미 공공연하게 쉬쉬하면서 알려졌던 것들, 이거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없다는 거를 우리들은 알지만 어쨌든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이거 누가 뭐 조심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은퇴하고요. 그냥 떳떳하게 그 동네에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23andMe라는 뭐 유전자 검사 이런 서비스가 오는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지.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이 세상에 이 검사를 받은 고객 중에 내 친족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99.몇%의 확률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이 세상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이 시술들이 다 1970에서 80년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 개인 정보처럼 유전자 정보가 중요하고 자산이 되는 시대라서 요즘 한국에도 데이터베이스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해주는 광고가 많더라고요. 그 기업. 근데 정말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막 아까 어떤 분들은 나도 그런 거 하고 싶다 그러셨는데, 물론 저희도 하기는 했지만 결과 보면서 참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여기 미국에서도 23andMe가 한창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했고 이미 약간 트렌드처럼, 그래서 우리 남편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결과를 보면. 또 얼마 전에도 제가 범죄 이야기 해드린 것 중에 이번에 저 범죄자가 잡혔는데 어떻게 잡혔냐, 23andMe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미국의 그 유전자 검사 업체하고 그 경찰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그러니까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의 DNA를 찾아가지고 매치를 해가지고 범인을 잡은 거예요. 근데 난 그거 보고 약간 소름 돋았거든. 이렇게도 내 DNA가 쓰는지는 몰랐네? 난 몰랐어. 물론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미래에 무슨 범죄를 저지르려고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경찰이 내 DNA 내가 검사한 업체랑 콜라보를 할 수도 있구나. 아하. 또 어디에 또 사용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계약서를 잘 봐야 되는데 그거 할 때 맞아요. 다 뭐 동의 누르고 해야 되는데 알죠? 여러분 네이버 가입하는데 그 한글로 된 뭐 정보통신 이용법 뭐 어쩌고 저쩌고 개인정보 식별법 이것만 봐도 머리 아픈데 영어로 폰트 6 사이즈로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면은 몰라 무슨 일인지 땀부터 난다니까. 실수로 마케팅 정보 동의까지 책이랄 이렇게 돼버리잖아. 아무튼 그래서 했는데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소름 돋기도 했고, 또 어딘가에서 계속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 알죠 여러분, 블랙미러, 내가 진짜 소름 돋게 봤던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미래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 블랙미러에 병원에 가서 내 DNA 이런 거를 채취해가지고 미니 썸머를 만드는 거지. 큰 썸머는 여기 있고 나의 주체자는 여기 있는데 미니 썸머를 만들어가지고 싸이월드 미니미처럼 그 방에다가 가둬놓고 거기서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야. 노동 착취를 하는 거지. 너도 썸머잖아. 너 썸머가 뭐 좋아하는 줄 알지? 썸머가 아침에는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토스트 한 장 먹는데, 그러면 걔가 그 미니 홈피 같은 그 방에서 쭈그려가지고 기계로 토스트 하나 구워, 오렌지 주스 따른다, 톡톡. 이제 기계화된 거야. 이런 것도. 썸머가 집에 오고 있다, 5분 전 불 켜, 현관문 불 켜고 무드등 켜고 타닥타닥 이렇게 하게 노동 착취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블랙미러에서 막 그 미니 썸머가 막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걔도 사람 DNA로 만든 사람 휴먼인데 그렇게 작은 방에 가두고 일만 시키니까 저도 쉬고 싶고 나가서 공기도 마시고 싶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불 다 꺼버려. 탁 차단. 그럼 넌 오늘부터 아무것도 하지마, 불평할 거면. 미치게 만드는 거지.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할게요. 그래서 결국 다시 썸머의 조력 어시스턴트가 돼버리는 거지.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이미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걸지도 몰라. 내가 동의해가지고 제공한 내 DNA 샘플로 이미 복제인간을 만들고 그 복제인간으로 나를 막 해부하고 외계인들이랑 막 접촉 막 시켜가지고 막 아바타 막 만들고 막 제3의 생명체 막 생겨가지고 막 팔, 다리 막 8개씩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썸머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도 23andMe 혹시 이용하셨어요? 모르는 거야.
이거 다 DNA 여러분 검사한 거 있잖아요. 그 23andMe든지 뭐든지 가가지고 내 거 문서화하고 싶다 DNA 문서로 하면 나 그것도 심심해서 한번 이건 뭐지 하고 다운로드 받기. 거기 또 이거 뭐 동의합니까? 다운 받는데 뭐 이거 동의합니까? 예스 누르고 다운 받았는데 숫자야. 내 DNA는 텍스트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너무 단순하게 단지 숫자로만. 이 다큐멘트 누가 복사해서 쓰면 그거 내 DNA의 풀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복사 뭐 몇 년에 몇 그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어디 검색해 보잖아. 그것만으로 아 이 사람 유전적으로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네. 당뇨 몇 형이 몇 % 있는 사람이네. 이거 다 알 수 있어. 그 파일 하나뿐이야. 몇 메가바이트 하지도 않아. 그 워드 파일 하나 그냥 여기저기 쫙 돌려버리면 나 그거 보고 후회했어. 그거 다운받는 순간 아 괜히 했어 이거. 유전자 검사 뭐가 중요한디. 뭐 유럽인들이야 뭐 남편이야 무슨 세계지도 찍었더만. 근데 뭐 우리 한국인이야. 여기 검색해보신 분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 다 뭐 99점 몇 한국인에 뭐 0.1% 네이티브 아메리칸 뭐 이거 있었어. 이까짓 거 내가 뭐 알겠다고. 뭐 나는 한국인인데 뭐 친척 있으면 뭐 얼마나 알고 싶은 친척도 없어 솔직히. 안 그래? 괜히 이걸 해가지고 난 좀 후회되더라니까. 유전자 정보를 결혼회사에서 그래 미래에는 결혼할 때 직업 뭐 이런 거 플러스 유전자 검사까지. 당신의 배우자 당뇨가 올 확률 무슨 암 생길 확률 74%인데 만나보시겠습니까? 오 마이 갓. 이제 DNA도 우월해야 되는 세상이 오는 거지. 왜냐면 근데 미국만 해도 DNA 검사한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주변에 뭐 안 해본 사람들 거의 없지 않아? 다들 23andMe 거의 유행이었잖아. 아 하지 말걸. 도미닉이나 시킬걸. 아 근데 도미닉은 진짜 신기하더라.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뭐 이탈리아인하고 핀란드 사람 그 외에도 독일, 프랑스 뭐 무슨 조상이 나폴레옹이신가? 거의 유럽 지도 찍었던데? 이래서 남편이 근데 역사 되게 좋아하거든. 역사 약간 덕후예요. 그래서 역사 광인가 봐. DNA에 남아있는 거지. 세계를 정복했던 세계를 정복이 아니라 세계 그냥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렸던 그 조상의 거시기가 있어서 이 세계 역사에 관심이 많나?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에요.